AI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배포까지도 하실 수 있고요.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입력만 넣으면 이러한 결과물들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릴리스와 같은 나만의 사스 툴을 만들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다들 제미나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막상 구글 AI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함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주는 구글에서 만들어낸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서비스로는 러버블 같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버블 앱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소프트웨어 제작.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나 웹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구글 AI 스튜디오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들을 만들었는지도 여기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3D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곳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이 PRD라는 걸 좀 만들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배포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PRD라는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기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만들어 두신다면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가 인풋만 넣어주면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서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구글 이제 AI 스튜디오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앱 AI 앱스, 챗 위드 모델스, 모니터 API 유서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실제로 뭔가를 만들 거기 때문에 빌드 AI 앱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모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스 서비스가 어떠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사스 서비스에 응답을 받을 것인지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인스트럭션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웹 프레임워크인데 앵귤러나 리액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앵귤러는 사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도구이기 때문에 리액트를 그냥 그대로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음성 인식을 통해서 서비스의 기능으로서 녹여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제작할 때 만든 시스템 프롬프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품 기획 전문 AI입니다. 사용자가 서비스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면 구성 요소별로 완성도 있게 작성하세요 라고 하고 이 PRD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걸 보시고 내가 실제로 컨텐츠를 기획을 한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넣고 빼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셔서요.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빌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스튜디오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를 눌리면 실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코딩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포가 가능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이 끝나게 되면 나중에 오른쪽 위쪽에 여기 로켓 모양이 있는데 배포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 사실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배포를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쓸 거예요. 서비스를 배포한다는 거는 광고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적인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나 아니면 내 업무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편하게 이 AI들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빌드가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류가 발견이 되면 오류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수정을 하고 이후에 이 프리뷰라는 걸 눌렸을 때 웹페이지 형태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크게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필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D 같은 것도 이제 GPTs 같은 걸로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지만 내가 실제로 잘 빌드한 것들을 우리 회사나 우리 팀원들이 이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로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배포까지 해서 우리 이제 사내에서만 활용하는 또 도구 아니면 나만 필요한 것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활용하여
사람들의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기획해줘라고 기획안 생성하기를 눌리면 그 기획안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결과물들도 회사에 다니신다면 우리 회사만의 기획서의 어떤 양식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좀 알려주고 구조를 알려주고 뭐 좀 어렵다고 하시면 이미지 스크린샷을 찍어 가지고 템플릿만 보여주시면 그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기획서 같은 걸 만들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찍을 때도 썸네일, 제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만든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100개 정도의 썸네일과 제목을 뽑아주는 그런 것들을 뭐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 나름이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한 번에 좋은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받으실 때는 뭐 초안 3 개를 만들어 줘. 그러니까 하나만 답변을 받지 마시고 여러 개를 동시에 받는 형태로 구성을 좀 하신다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답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눌렸을 때 실제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 10 가지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답변을 각각 해 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니까 여러 가지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하고 채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단순히 하나의 인풋만 받게 되지만 저희가 인풋 값을 이렇게 3 개를 주게 되면 3 개를 입력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조로 답변을 받고 싶은지까지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목이니까 고정인데 그 밑에 이렇게 중괄호가 2 개가 들어가는 거는 변수라고 해서 이 부분에 실제로 AI가 작성한 답변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3 가지의 인풋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U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코드를 눌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명령어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내가 고도화를 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저희가 입력값을 3 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입력값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에 대한 기획 문서들을 만들어 주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로컬에서 쓰시려면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앱을 눌려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코드 편집 툴이 필요한데 많이 쓰시는 커서 AI를 사용을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열게 되고요. 아까 리액트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드 패키지 모듈을 인스톨을 해줘야 됩니다.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을 인스톨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노드가 없으신 분들은 node.js를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m run dev라는 명령어를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로컬호스트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로컬호스트 3000 포트로 이제 우리 나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웹페이지를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들어오셨을 때 여기 이제 로켓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F4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냥 프로젝트 만들기 해 가지고 그냥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것들을 세팅을 해 주시고 세팅이 끝나면 여기에 이제 텀즈라고 해서 이 서비스 약관을 한번 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디플로이 앱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디플로이 앱을 누르게 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 URL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 가지고 연동을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컬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화면에서 내가 뭔가를 기획을 할 때 빠르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이런 것들 뭐 SEO 설정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아니면 이제 자주 활용하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는 아래 설명글에다가 남겨 놓도록 할 테니까요. 실습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